도전한 건 맞고요. 도전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우리나라 의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내적으로 보면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동안 쭉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수월성 이런 거가 이제 상당 부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본원 하나뿐만 아니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여기 강남센터, 그 다음에 보라매 병원, 양평교통재활병원을 비롯해서 해외 병원까지 여러 종류의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커졌다. 이런 부분이 우리 대내적인 환경이라면, 대외적인 환경은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필수 의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가 붕괴되는 어떤 외부 환경이고, 거기다가 외부적으로 의료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데이터 경제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바이오 의료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위 과거 전통적인 서울대학교 병원 장상 오랜 경험과 권위를 가지고 병원 운영, 이게 과연 최선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이제는 서울대학교 병원도 경영자가 필요하다, 경영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의료 경영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치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라는 기치거든요. 그럼 이런 기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감각이라든지 국제화 경험 풍부한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 여러 가지 MZ세대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원이나 직장 내 조직 문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은 65세 가까이 되신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새내기 직장인이니까 다양한 세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들 사이에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MZ세대까지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잘 통합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이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원장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사실 도전을 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의료하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존재한다고 봐요. 하나는 의료 서비스 내지는 그 시스템, 영어로 하면 헬스케어 시스템 앤 서비스, 이게 한 종류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의료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는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거의 극단이 예를 들면 미국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통제되고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동일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는 국민 모두가 다 이미 억셉트를 하고 있고, 저는 의료 서비스나 시스템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부분이 완전히 순수하게 공공재라고 느끼느냐, 예를 들면 시장의 원리가 조금은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편차는 있을 수는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얘기가 좀 더 저는 다른 것 같거든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료의 국제화라든지 해외 환자 유치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정부 정책에 집어넣고 했었던 거가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진보적인 정치를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들이 처음 나온 것들이 오히려 보수 정부보다도 진보 정부에서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의료 분야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접점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 이제 퓨어한 공공재로 보느냐, 아니면 시장 원리가 좀 작동하게끔 할 것이냐, 이런 데서 좀 대립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병장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료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하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감염병이라든지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시절에는 평균 수명도 짧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의료가 굉장히 발달한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암을 극복한 사람들도 많고, 폐렴이나 이런 걸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일부 돌아가실 수는 있지만 요즘 치료가 다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 치매 뭐 등등등등 이런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거에 걸맞게 의료 시스템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오래 살기 때문에 의료 비용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의 증가라는 거가 이런 질병들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라든지 결국은 전체적 사회로 보면은 의료 비용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현재 고령화되는 추세대로 계속 의료 비용이 증가해가지고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감내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의료 경영학으로 MBA를 했는데, 결국은 의료 경영학이라는 거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스킬을 배우는 분야이기도 하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과정이 돼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그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외적인 산업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의료 경영학이라는 거가 일반적인 경영학이 기본이 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1대1로 물물을 교환하거나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3자 거래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의료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의사가 프로바이더로서 환자한테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보험자인 제3자가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이해하는 교육까지 얹어진 게 아마 의료 경영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거시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의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자연스레 접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